오늘 밤은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수많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유독 디지털 희소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릴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끝내 변동성 큰 위험 자산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이해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격도 전망도 잠시 내려놓고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세계에서 처음으로 희소함을 가져버린 자산이 되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희소한 것에 가치를 부여해 왔습니다. 금이 귀한 이유, 땅이 비싼 이유, 예술 작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값어치가 높아지는 이유, 그 공통점은 원하면 마음대로 더 만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희소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량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소함이란 사람의 의지로 쉽게 늘릴 수 없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회의 한 번으로, 누군가의 정책 발표 하나로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희소 자산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계는 이 희소함과 정반대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복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문서 하나, 음악 파일 하나는 복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한히 늘어납니다.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조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디지털은 편리하지만 가치를 저장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복제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희소함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오래된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디지털이지만 절대적으로 희소하게 만들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비트코인의 출발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발행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100만 개. 이 숫자는 마케팅 문구도 아니고 누군가의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설계도 안에 처음부터 고정된 규칙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숫자를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도 아닙니다. 중앙은행도 아닙니다. 기업도 아닙니다. 개발자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규칙 위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의 희소함은 말로만 선언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켜집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발행 속도가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약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해진 양의 비트코인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속도는 누가 조절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도 채굴자가 늘어나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누군가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발행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약 4년마다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구조를 우리는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블록 하나당 50개의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25개, 그 다음에는 12.5개, 그리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양만 새로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더 귀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땅이나 금처럼 쉽게 캐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쓰이고 남은 것은 점점 더 어렵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마지막 한계는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략 2140년 전후. 이 시점은 예측이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앞으로 언제, 얼마나, 어떤 속도로 비트코인이 나올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독특한 희소함입니다. 예측 가능한 희소함. 금은 희소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광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기술이 발전해 채굴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공급의 미래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자산으로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불확실성은 항상 위험을 키웁니다. 비트코인은 적어도 공급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소함은 누가 지켜줄까요?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관리하는 중앙 서버가 없습니다. 대신 전 세계에 퍼진 수많은 컴퓨터들이 같은 규칙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이 규칙은 말로 약속된 것이 아니라 코드로 강제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더 만들자고 외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그 말을 아예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새로운 자산으로 만듭니다. 디지털 자산은 복제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복제가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파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거래 기록의 집합이며 그 기록은 수많은 참여자에게 동시에 저장됩니다. 누군가 혼자서 기록을 바꿔도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드러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비트코인은 디지털이지만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디지털인데도 희소하고 위조가 어렵고 공급이 고정된 자산, 이 조합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희소 자산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몫이 누군가의 판단으로 갑자기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현금은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더 찍어낼 수 있고 그 결정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점에서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비율은 누군가의 회의나 정책 발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희소 자산입니다. 디지털이지만 무한 복제가 불가능하고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며 그 규칙을 아무도 임의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의 발명이 아니라 규칙의 발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을 가집니다. 오늘은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트코인이 왜 존재하는지, 왜 다른 자산과 다른 언어로 설명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바라보는 기준. 오늘도 조용한 밤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